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계획 중인 제2차 인천 철도망 구축계획 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6천억 원 부동산 개발 사업과 1조 원대 공원 개발 사업이 연계되는 부평연안 부두선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정거장별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 지역들의 미래를 예상해보고 각 지역별로 부동산 투자 포인트들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향후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일부 내용의 경우 현재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평연안 부두선은 제2차 인천 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4위 노선으로 2025년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위에서부터 3위까지의 노선도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함께 보시고 인천에서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평연안 부두선은 인천광역시의 신도심과 원도심의 지역 균형 발전과 원도심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노선으로서 석탄, 군용철도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즉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부평연안 부두선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였고요. 2025년도 말에 제2차 인천 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사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선의 경우 총 연장은 19.1km이고요. 이 중 복선 구간이 약 15.8km, 그리고 단선 구간이 약 3.4km로 단선과 복선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정거장은 총 27개소이고 이 중 5개가 환승이 됩니다. 왕복 운행 시간은 123분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차량은 트램이 도입되고 총 사업비는 현재 기준 약 6,440억 원 정도입니다. BC, 그러니까 사업성이죠. 사업성 검토 결과 이거 이제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한 결과인데요. BC가 0.85가 나왔고 이 종합전수인 AHP가 0.502로 나와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정거장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정거장의 위치는 계략적인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네이버 지도에 제가 이 별표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 별표들을 하나하나가 정거장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1에서부터 107 정거장은 이 군용 선로를 활용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화면을 좀 확대를 해 보면요. 이 네이버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군용 철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인제 카카오 지도인데요. 카카오 맵에서 보면 현재 보이시는 이곳이 인제 부평역인데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것이 바로 군용 선로입니다. 이 노선을 따라서 군용 트램이 설치되는 건데요. 일단 네이버 지도에 표시를 해 놨으니까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보도록 하고 여기에 군용 선로가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네이버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거장은 확대를 해보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부평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평역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이 환승되는 역인데요. 이 부평역은 향후에 GTX B 노선의 정거장이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부평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GTX B 노선은 2025년 8월 민간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통합 착공계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요. 2031년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GTX B 노선에 관해서 분석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101 정거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102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02 정거장은 바로 이 인근에 설치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상에는 이 경원대로라고 돼 있는 이 대로변 위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경원대로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밑에 이 그 군용선로가 지나가는 이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원대로의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보이시는 곳이 경원대로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차선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방향은 이제 2차선, 이 방향은 하나, 둘, 셋, 넷, 뭐 4차선까지 돼 있지만 경원대로변에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 너무 일반 차량 그 도로가 좁아지지 않을까 라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군용선로, 예, 카카오 맵에서 봤던 그 군용선로 쪽으로 노선을 빼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역은 백삼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삼 정거장은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다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위성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이렇게 뭔가 산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는 과거 이제 캠프 마켓이라고 주한미군 부지였습니다. 이제 군사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숲처럼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뜬금없이 이렇게 산처럼 표시된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군용 시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사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안보상 이제 표시를 안 해놓은 건데요. 이 103정거장, 104정거장, 105정거장이 바로 이곳에 여기가 이제 캠프 마켓인데 이곳에 정거장이 3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캠프 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부지였는데요. 2002년도에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전이 확정되었고 2023년 12월에 부지 반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그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1단계 목표인 인천식물원 사업이 이 정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좀 특별히 봐야 되는 단지가 부평동화 1단지와 2단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평역에 GTX가 들어오고 또 캠프 마켓이 공원화가 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1단지와 2단지 중에서도 용적률이 좀 더 1단지가 좀 더 주목할 만한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뭐 가격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단지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104 정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4 정거장은 103 정거장을 통해서 쭉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꺾게 됩니다. 캠프 마켓 이제 북쪽에 2개의 정거장이 생겨나는 거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네, 이것은 이제 지적 편집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된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향후에 도로를 만든다는 그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곳은 지금 현재로는 군용철도 구간이지만 향후에 여기를 이제 도로로 만들고 이 위에 트램 정거장이 2개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상곡 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평연안 부두선 104정거장을 이제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뭐 이런 단지들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부평역에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05 정거장입니다. 네, 105 정거장도 주변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단지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이 단지들도 이제 도보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 거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역까지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네, 거리가 조금 있고 또 부평역까지 가는 것도 거리가 좀 있는데 이 부평연안 부두선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빨리 이제 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은 106 정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6 정거장은 이제 서쪽으로 쭉 가다가 이 도로가 부흥로인데 이 부흥로 대로변 마장로 3거리 인근에 여기 설치됩니다. 주변에 좀 개발 계획이 좀 있는데요. 이 남쪽으로는 상곡 7구역 이 그 재개발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인근에는 또 2개의 소규모 그 저기 뭐죠? 네,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남쪽이긴 하는데 이 남쪽으로는 이제 상곡 5구역이 이제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곡 7구역은 2025년 3월 이 조합 설립을 한 후 15년 만에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가 됐고요. 향후에는 1,536세대의 아파트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 남쪽에 있는 이 상곡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07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 정거장은 바로 이곳에 생기게 되는데요. 조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위성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사실 이제 제3보급단이라는 곳입니다. 제3보급단의 종전부지로서 이제 향후에 개발이 될 그런 부지인데요. 현재 인천시는 이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군부대 2곳과 예비군 훈련장 4곳을 북의 일신동 일대의 제17보병사단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이전하면 약 11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40% 수준인데요. 2023년 1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종전 부지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약 6천억 원이 필요한데 인천시는 이를 위해서 민간 사업자 공모 후에 아파트 개발 이익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로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해 현재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07 정거장은 이 제3보급단 부지 안에 생기게 되고 또 차량기지도 이 제3보급단 개발구역 내에서도 녹지 예정 지구에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8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쭉 서쪽으로 가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리가 멀지 않은데요. 예, 이제 108 정거장은 대략 이쯤에 생기게 됩니다. 이 108 정거장부터 121 정거장까지는 노선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이 108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명이 네, 잘 안 나오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어쨌든 이 근처에 있는 단지 3거리 인근에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제가 좀 축소를 해보면 지금 108, 109, 110 그리고 네, 111 정거장까지 이렇게 노선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구간이 좀 많이 짧습니다. 봤을 때도 구간이 짧은데 아마도 그 이유는 주변을 좀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들, 주거 단지가 밀집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수요를 모두 반영해서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을 좁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109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8 정거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게 되는 거죠. 109 정거장은 이 가자 진주 아파트와 가자 한신 플러스 사이쯤에 생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참고로 이 밑에 보이시는 진주 1단지라고 있죠. 네, 이 진주 1단지가 지금 재건축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소송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작게 하나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0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원종로라는 곳을 계속 따라서 가다가 이쪽으로 꺾이게 되는데요. 이 건지공원이라는 곳 인근에 110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줄여보면 네, 보시면 현재 이쪽 이 북쪽에 있는 데가 그 서부 여성회관역 가자동 일대 이런 재개발 후보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이 아파트도 지금 이제 동남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동남 아파트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1 정거장은 이 도로를 따라서 가다가 이제 이렇게 꺾어서 여기 아래 보이시는 인천 가자역, 인천 2호선 인천 가자역과 환승이 되는 역입니다.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여기서만 이제 그 양방향 승하차 수요가 일평균 2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조금 축소를 해서 많이 축소가 됐네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가 바로 인천대로인데요. 인천시에서는 이 인천대로를 중심으로 인천대로 지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대로 지하 사업이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인천대로 지하에 도로를 신설하고 상부 공간은 일반 도로화 하여서 이 장거리 노선은 지하로 가고 단거리 노선은 지상으로 다니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상부에 이 줄어든 차선만큼 유휴 부지는 공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인천대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112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2 정거장은 이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바로 이곳에 생기게 됩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112 정거장은 동측에는 인천기계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주한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왼쪽에는 인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실 텐데 위성 지도를 살펴보면 역시 이 지역도 전부 다 이제 공장, 창고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쪽 지역이나 산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거장들이 산단 내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트램을 이용하는 수요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주변의 개발 계획으로는 이곳에 이제 도화 4구역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위브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두산 위브 더 센트럴 도화가 2028년 11월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화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112 정거장에서 이 송림로라는 곳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바로 이쯤에 113 정거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송림로라고 하는 이 도로를 따라서 계속 트램 노선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도와지고 있는데 뭐 별 내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옮기면 이 송림로를 따라서 노선이 계속 생기는 거죠. 생겨서 바로 대략 이쯤에 114 정거장이 생기는데요. 인천 브리즈힐 아파트라는 곳 전면에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송림고가교라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현재 이 송림고가교를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15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또 도로를 따라서 쭉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 오거리 인근에 이제 115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향후에 이곳에는 인천 순환 3호선 정거장도 예정이 돼 있어서요. 향후 이제 환승역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인천 순환 3호선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인근의 개발 계획을 좀 살펴보면 좀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쪽에 보이시는 바로 이것이 이제 재개발구역 금송구역인데요. 이주 단계 있고, 그리고 이 북쪽에 여기는 이제 그 송림 1, 2동 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116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16 정거장은 계속 이 도로를 따라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곳에 116 정거장이 생기게 되는 이곳은 이제 뭐 배다리 정통의 거리, 뭐 배다리 헌책방 거리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이 인근에도 재개발 사업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쪽으로는 이제 그 경동구역이 그리고 이 밑으로는 경동 율목구역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쪽으로는 이제 재개발 후보지인 율목동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경동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했고 또 경동 율목구역은 이제 시공사 선정 그리고 이 율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17 정거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제 117 정거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바로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입니다. 동인천역과 이제 향후에 환승역이 되는 건데요. 이 동인천역은 이 향후에 앞서 이야기했었던 인천 순환 3호선의 또 환승역이기도 합니다. 이 노선이 이제 경인선인데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그 대선에서 현 이재명 대통령이 경인전철 지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역에서부터 서울 온수역까지 22.63km를 지하화하는 사업인데요. 이 중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부터 부계역까지 한 14km 정도가 되는데 지하 40m 대심도에 지하철 1호선을 옮기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6조 5천억 어마어마한데요. 네,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이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118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18 정거장은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네, 여기에 118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면 북쪽으로는 송월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남쪽도 송월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9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도로를 따라 쭉 가다 보면 바로 여기가 119 정거장인데요.
여기가 어디죠? 네, 인천역입니다. 인천역은 현재 지하철 1호선이자 수인 분당선이 환승을 하는 그런 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천역 복합 개발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송도에서 시작하는 인천발 KTX 연결 공사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요. 인천시는 종점인 송도에서 인천을 거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인천시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0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0 정거장은 대략 이쯤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재물 양로가 유력하기는 한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닥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석탄부두선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한 위치는 향후에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석탄부두로라는 그 철로를 이용해서 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해야만 보이네요. 지금 보이시는 이 선로가 바로 그 석탄 부두선입니다. 이 선로를 따라서 이제 트램이 생기는 거죠. 다음은 가까이 있는 바로 이곳 121 정거장인데요. 이곳은 이제 수인분당선 신포역입니다. 여기도 향후에 인천 순환 3호선 그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개의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이란 이 낙후된 인천 도심을 다시금 활력이 도는 지역으로 만드는 여러 개의 사업을 이제 묶은 건데요. 이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인천 내양 18부두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곳에 주상복합 시설과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6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122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바로 이곳이 122 정거장인데요. 인천항 제3부두 인근에 여기 생기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인천 내양 재개발 구역인데요. 인천 내양 개발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18부두가 1단계, 그리고 이 122 정거장에 있는 3부두와 여기 있는 6부두가 2단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122 정거장부터 124 정거장까지는 모두 인천 내양에 정거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인천 내양과 관련된 개발 계획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3, 124를 지나 125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항동 7가라는 지역인데요. 125 정거장은 이 라이프 피치 펜션 아파트 인근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6 정거장은 바로 이곳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인근의 개발 계획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6 정거장이고 이제 127 정거장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그 항동 7가 108번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과거 이 부지가 그 SK에너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부지 면적이 한 8만 8천 제곱미터인데 업무 시설 및 스마트 공장, 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유주가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매수자가 없어서 현재는 사업 진행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남측에 보시면 인천항 석탄부두라고 보이시죠? 이 석탄부두 이전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석탄부두 이전 사업과 맞물리는 게 바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 오토밸리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각각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업이 현재는 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사업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많은 개발 계획이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좀 적다. 뭐 인천의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마지막 정거장은 127 정거장인데요. 확대를 좀 해보면 이제 인천안 여객터미널 앞에 이제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부평연안 부두선의 진행 과정과 예상되는 정거장, 그리고 정거장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 등을 통해서 미래의 지역 변화를 예상해 봤습니다. 아직 이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노선이 향후 인천의 도시재생의 핵심 축이 될 것이고 부평연안 부두선은 인천 구도심을 새롭게 연결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